러시아 연방의 광대한 영토에 자리한 시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신비한 장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타이가 숲과 숨을 먹게 하는 화산 지형,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싱크홀들이 이 혹독한 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에스키모 부족은 현대 문명과는 전혀 다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고유한 문화에서 여성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중 하나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낯선 이를 환영하는 에스키모의 전통. 혹시 시베리아의 에스키모 부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러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하는 이 부족은 여성들이 외부 손님을 특별히 대접하는 전통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영향으로 다수의 에스키모 공동체는 이러한 관습을 점차 잊어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의 허락이 있을 경우 여성들이 방문객에게 매우 친밀한 방식으로 환대하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의 생존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스키모인들은 독특한 환대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탁월한 인내심과 강인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종종 남성보다 더 뛰어난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많은 아이를 낳지만 극한의 기후 탓에 성인이 될 수 있는 자녀는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전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시베리아의 충격적인 발견. 피를 빠는 나방. 시베리아의 매서운 추위 속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 중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립트라 속에 속하는 흡혈 나방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방은 과일 껍질을 뚫고 즙을 빨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놀랍게도 인간의 피부에 구멍을 내고 피를 섭취하는 행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방이 왜 특별할까요? 이 독특한 식습관은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인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자연 조건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한 사례는 드물며 과연 어떤 환경적 요인이 이 같은 행동을 유도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특히 수컷 흡혈 나방은 짝짓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나트륨 등 영양소를 피를 통해 얻습니다. 이 영양소는 이후 암컷에게 전달되어 번식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동은 모기의 흡혈 방식과 비슷하지만 모기와 달리 이 나방은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가벼운 자극만 남길 뿐 질병을 옮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의 피를 먹는 나방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생명체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시베리아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강줄기와 험준한 지형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3. 강의 땅. 시베리아는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4개인 오비강, 아무르강, 에니세이강, 레나강이 이곳을 흐릅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는 약 163만 명의 인구를 지닌 대도시로 항공우주산업, 원자력 연료, 수력 발전 산업의 핵심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요 정차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니세이강 유역에 위치한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0%가 집중된 곳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광업 중심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더 동쪽으로는 레나강을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이로운 자연 형상인 레나 성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르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며
특히 1960년대 중소 갈등 이후 이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바나강은 자연적으로 풍부한 철 성분 또는 산업 폐기물로 인해 붉은색을 띠며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 5월에는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로 강물이 더 어두워졌고, 이 사건은 푸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베리아는 거친 자연과 산업 문명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땅이며, 그 극단적인 조화는 이 지역만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더 많은 신비를 알고 싶다면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바이칼 호수 혹독하고 광활한 시베리아 땅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심이 무려 1600m를 넘는 이 호수는 23,600억 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간직한 지구 최대의 담수 저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는 우리 행성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바이칼 호수의 정확한 나이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는 그 형성 시기를 약 2,5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바이칼 호수는 현재 존재하는 호수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며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996년 유네스코는 바이칼 호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순한 수역을 넘어선 이 호수는 숨쉬는 생명의 보고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의 경이입니다. 그 압도적인 풍경과 다양한 생물 군집은 시베리아의 숨겨진 보석이자 인간 손길이 닿지 않은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시베리아의 치명적인 과거. 시베리아는 거친 기후와 장대한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지구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질 사건 중 하나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형성된 시베리아 트랩은 무려 700만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거대한 화산암 지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 대멸종의 주 무대였습니다. 당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은 막대한 양의 유독성 가스를 대기 중에 퍼뜨려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곤충종의 93%가 멸종하는 사건은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확인된 유일한 대규모 곤충 멸종으로 기록됩니다. 이 재앙의 중심지는 오늘날 러시아 로시스, 러스코이 근처로 추정되며 오늘날에도 이 지역은 인간에게 거칠고 도전적인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생명이 거의 소멸했던 암흑기를 지나 다시 생명이 부활한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연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황량한 대지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선사시대의 흔적과 그 시대를 관통한 생존과 재기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6. 살아있는 화석 메머드 상아. 조각. 시베리아의 옛단 얼어붙은 평야에서는 특별한 예술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간 영구 동토층에 잠들어 있던 털북숭이 메머드의 상아로 만든 메머드 상아 조각입니다. 이 상아들은 단순한 공예 재료가 아닌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만큼 고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조각품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코끼리 상아 거래 금지가 있습니다. 메머드 상아는 윤리적인 대체제로 여겨지며 예술품 시장에서 그 가치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란도 존재합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이 시장이 결과적으로 상아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켜 코끼리 밀렵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메머드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 동토층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머드 상아 조각은 예술적, 고고학적, 윤리적 관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로 선사시대 인류와 자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야쿠츠크의 다이아몬드.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깊은 곳에는 야쿠츠크가 있으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자연 자원 중 하나인 포피가이 분화구의 고향입니다. 이 분화구는 3,500만 년 전 유성 충돌로 형성되었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와 야쿠티아 지역을 가로지르며 믿을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조개의 캐럿에 달하는 충격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시베리아 툰드라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으며 거의 4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련 정부는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여 포피가이의 보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 양이 모든 알려진 세계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10배에 달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한의 환경과 높은 채굴 비용, 그리고 합성 대체물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채굴 작업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의 규모와 독특한 특성은 중요한 지질학적 및 산업적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이 매장량의 전체 잠재력은 아직 활용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산업용 다이아몬드의 글로벌 공급에서 미래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합니다. 과연 이 다이아몬드가 언젠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묻혀 있을지 궁금합니다. 8. 거대한 눈송이. 2016년 말 시베리아에서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북서부의 오브만 해변의 약 11마일 구간에서 수천 개의 거대한 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눈덩이는 크기가 다양하여 작은 테니스 공부터 거의 3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구체까지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눈덩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드문 현상이 독특한 환경 조건의 조합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물 표면에 슬러시 얼음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조수가 빠지면서 이 얼음 조각들이 모래 해변 위를 굴러가며 점차 더 많은 층을 쌓아 큰 둥근 구체로 변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눈덩이를 굴려 눈사람을 만드는 자연적인 과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자연적인 규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혹독한 북극 조건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조차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호수와 핀란드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었지만 시베리아에서의 이 눈덩이들은 그 크기와 숫자로 인해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드문 사건은 자연 과정에 매혹적이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주목을 끌었으며 북극 지역의 독특하고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조명했습니다. 9. 신비로운 퉁구스카 사건. 2908년 31일 시베리아의 옛단 황야에서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인 퉁구스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약 1000만에서 15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힘으로 약 20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8000만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비는 깊어집니다. 충돌 크레이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한 파괴가 흔적 없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요 이론은 약 50에서 60m의 직경을 가진 유성 또는 혜성의 파편이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50에서 100m의 고도에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고도 폭발은 대규모 파괴를 일으킬 만큼 강력한 충격파를 생성했지만 고체 잔해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기둥을 보았고 그 뒤에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는 충격파가 있었음을 해상했습니다. 그러나 충돌 지점과 예계 물질의 부재는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혜성이라고 추측하고 다른 이들은 자연가스 폭발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미니 블랙홀이라는 더 황당한 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과학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퉁구스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으며 연구자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지니고 있을까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퉁구스카 사건은 지구에서 가장 매혹적인 신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시베리아의 깊은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영구 동토이 도시 시베리아의 혹독한 풍경 깊숙이 영구 동토이 도시가 있는 사하공화국, 즉 야쿠티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지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지하 세계의 관문으로 알려진 바타가이 분화구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분화구는 급속히 확장되며 65만 년 이상 얼어붙은 영구 동토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면서 고대의 토양, 식물, 그리고 심지어는 20년 전에 발견된 42천 년 된 망아지와 같은 오랫동안 멸종된 동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과거 기후와 생태계에 대한 정보의 금광이지만 이는 또한 북극에서의 기후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층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지역 인프라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인 야쿠츠크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 아래의 땅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위로 인해 2층 건물이 반으로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험은 구조적 손상을 넘어섭니다.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층은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어 새로운 건강 위기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녹아내리는 땅은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를 방출하여 위험한 피드백 루프에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상황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상기시켜주며 그 결과는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지혜로 비이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하실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